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1.20% 하락 마감, 코스닥은 2.35%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저번 주에 하루 반등하고 내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잔인한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을 보는 견해는 결국은 이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는 두 가지로 나뉘겠죠. 이 또한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이 단기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뭐 최소한 박스권 흐름 혹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쪽의 견해가 있을 거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지속되었던 대세 상승장이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지지 끌다가 아마 이렇게 대세 하락 추세로 이제는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겠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이 부분을 맞춘다라는 것은 뭐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우리 그래서 뭐 이제 중장기 투자 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자들은 뭐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시장의 뷰에 대해서 생각은 하되 이런 것들이 내 계좌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게 단기 조정일까 아니면 어떤 대세 하락으로 꺾이는 이제 신호일까, 고민들을 물론 하긴 하는데요. 실제적인 내 계좌의 상황은 오늘 내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당장 내일 시장이 열리고 나서 장 흐름을 보면서 그때그때 내리는 내 판단들 에 의해서 계좌는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시장을 물론 예측을 하면서 전략을 짜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많이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시장 안에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부분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 아무리 내가 뭐 지수가 여기서 더 꺾이면은 손절을 해야지, 대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진짜 실천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번이 단기 조정일 거니까 나는 홀딩해서 버텨보겠어라고 매매 전략을 생각으로 짰는데 그 다음날 당장 막상 장이 열리고 공포심이 막 극대화되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손절을 막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트레이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뷰를 보고 매매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물론 방송에서도 저는 이번 또한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아직까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한 121선 이런 정도로 깼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단 저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제 생각이랑은 다르게 시장은 흘러갔습니다. 일단 121선을 뭐 살짝 깨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훨씬 이제 이탈을 했죠. 물론 제가 방송에서 혹시 얘가 한 여기까지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 950포인트, 241선, 여기서 계속 121선을 통통통통 맞고 조정을 마무리 지었으나 얘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점점 완만해졌고 이평선의 어떤 이격도 이렇게 이제 추세가 완만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121선이 아닌 241선까지 한번 밀고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설마 여기까지 밀까요? 라고 제가 말씀은 일단은 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미네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의 한 절반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요 앞선 조정들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시장을 꽤 그래도 크게 틀린 부분 없이 잘 조금 뷰를 전달해 드렸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솔직히 이번 구간은 뭐 지금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지금은 사실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뭐 단기 조정은 끝날지, 하락이 시작이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냥 그날그날 시장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계좌 관리하고, 비중 조절하고 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 주 같이 진짜 장중에 집중도가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한 비중 한 8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락을 이제 맞았고요. 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섹터 종목들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섹터 종목들을 100 중에 한 보통은 한 2, 30% 정도 비중 정도로 매매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7, 80%는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는 비중이 저희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락장이 왔을 때 순간적인 판단과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사실은 섹터 종목들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 급락 맞으면 중간에 대응도 못 합니다. 빠진 거 대비 뭐 반등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섹터 종목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하락장, 조정장이 오면 상당히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섹터 종목들은 이런 어떤 상승장 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편안하게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 때 이제 섹터 종목들은 매매 비중을 늘려주는 거고요. 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섹터 종목 비중을 확 줄이고 테마주 급등주 종목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도 한 80%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이 하락을 맞았고 상당히 조금 뭐 이렇게 큰 손실로 이어질 뻔 했었으나 정말 다행히 요날이었나요? 요날도 이제 뭐 이 와중에도 이제 단타를 좀 들어가서 익절했던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 특히 이날 요날 이제 121선 깨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가 오전에 반등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한 0.6% 정도. 근데 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래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는지 반등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줘서 이날 오전에 현금 비중을 이제 50%를 좀 맞춰놨고요. 물론 손절이 훨씬 많았습니다. 손절을 좀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손절도 하고 익절도 했어요. 근데 손절이 더 많았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 하락 맞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수준으로 손실폭을 손실을 그러니까 선방하는 수준에서 좀 지어줬다. 그러면서 50%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비중 50%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한 오후장까지는 진짜 그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는 최대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뭐 만약에 월요일 날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만약에 하락을 본 이제 내가 좀 견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의 대응은 조금 이제는 무의미한 수준이 아닌가. 여기서까지는 좀 버텨봤다가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아마 이때보다는 좀 더 센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때 반등 때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금요일 이제 오후장에 살짝 수급이 그래도 낙폭과대 종목들이나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날 종가 2.93%짜리 음봉 나왔고 금요일날 2.35%짜리 그러니까 5% 이상의 이틀 동안 5% 이상 떨어졌으면 웬만하면은 다음날 반등 한 번은 줍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미국 증시가 양봉, 멋있게 양봉 뽑아주면서 마감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조금 시황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지금 시장을 대세 상승장이 꺾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으로 다시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뭐 어려운 장이 올수록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가? 뭐 테이퍼링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신흥국에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어떤 갑자기 나타난 어떤 악재 변수인가? 저는 이제 아닌 거죠. 시작 참여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미 미리 이제 견지해 오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 테이퍼링이라는 악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떤 그 변수나 악재에 의한 하락이기보다는 어떤 외국인의 어떤 수급 문제에 의한 하락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혹시 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런 급락 뒤에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뭐 급등이 나오고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바라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얘가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흐름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해서 대응 없이 그냥 무작정 종목을 홀딩하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바닥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현명한 대응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조정 후에 바닥은 좀 잡았는데 여기서 또 뭐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한두 달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폭락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적다고 보고 있으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흐름 안에서 일단은 포트를 좀 싹 좀 어느 정도는 한번 갈아엎을 필요도, 그런 다음에 시장이 흘러가는 것들, 시장 흘러가는 가운데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로 다시 이 시장이 재편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작정 내 종목들이 전부 회복될 때까지, 다시 시장이 이렇게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일단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월요일 오전에는 분명히 갭도 어느 정도 좀 뜨고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금요일처럼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밀어버리는지,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을 조금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갭 뜨고 상승한 척 하다가 밀어버리고 여기서 아마 크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아마 뭐 이런 모습을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 이제 머리로 그리고 있는 거는, 갭 살짝 뜨고 바로 양봉이 나오는 그림 하나랑 살짝 갭 떴는데 다시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크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 저는 요런 그림을 이제 두 가지를 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는 그림은, 와,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이 그림은 일단은 제 머릿속엔 없는데, 장 열리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된다면, 야, 뭐 트레이더답게 이거는 또 그날 내일 장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이 너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이자 백신이 23일날 이제 FDA로부터 완전 승인을 이제 최초로 받게 되겠죠. 전 세계 1호가 되겠죠. 완전 승인은. 근데 아주 그렇게 큰, 뭐 시장 이슈거리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이거는 조금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뉴스예요. 인도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DNA 기반 코로나 백신을 이제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DNA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게 제넥신이랑 그래도 제넥시는 뭐 최근에 있었던 코사 하락폭에 비하면 잘 버티다가 이제 잠깐 좀 밀렸는데 일단 아직까지 바닥은 좀 잡아주고 있고, 혹시 이 뉴스가 시장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DNA 백신을 개발 중인 제넥신이랑 진원생명과학이 반응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폴드랑 이제 그 폴더블 폰 출시를 그 앞뒀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관련주들을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왜 관심 있게 제가 봤냐면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진짜 그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도요, 가장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 있는 게 결국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애들,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던 애들, 이런 애들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폴 섹터는 진짜 한 번 정도는 이제는 가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실제도 뭐 몇 종목 매매를 했고, 방송에서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시장이 꺾이면서 완전히 이제 흐름이 먼저 이제 좋지 않게 됐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제가 방금 이제 보여드린 뉴스를 보시다시피 이제 저번 이제 폴더블 펄 출시 때보다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훨씬 더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채널들이나 뭐 보면은 리뷰들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좋다. 그리고 뭐 전작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지금 일단은 사전 뭐 예약 물량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시장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 천천히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가 이제 폴더블 쪽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폴더블 하면 뭐 가장 좀 유명한 종목들은 뭐 KH 바텍이나, 근데 보시면 KH 바텍도 코스닥 하락 밀린 거에 비해서는 뭐 아주 그렇게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와중에 계속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행보 중이고요. 이거를 어떤 뚫어내는 흐름 한 번만 딱 나오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는 이평선도 상당히 좀 잘 모아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매매도 몇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얘는 조금 아쉽습니다. 얘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샀다가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짧게 그냥 매매하고 끝내버렸는데, 야 정말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뚫어줬는데 뚫자마자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아무튼 얘는 지금 어떤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가격대를 회복하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굳이 이제 제가 폴더블폰 관련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KH 바텍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OLED 지금으로서는 대장주라고 보여지는데, OLED에 대한 산업이 지금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전망이 좋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다가 3.3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이 좋았으면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혀 뉴스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덕산 네오룩스가 OLED 관련주기도 하지만 폴더블 폰, 물론 주는 여기긴 해요. 근데 폴더블 폰 관련주이기도 하다. 그래서 덕산 네오스 보시면 전혀 지금 뭐 시장이 하락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상당히 견고한 차트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랑 KH 바텍 정도 보시는 거 괜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 몇 번 나왔던 얘기죠.
1800조 원을 뭐 쏟아붓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 정책이요. 그래서 관련주들 보시면 와가방 컴퍼니 있고, 근데 거의 다 지금 종목들이 이런 차트라 추세가 꺾여 있는 차트라서 뉴스만 가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25조 시장을 잡아라.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좋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정말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한번 테마가 형성된다면 크게 형성이 한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련주들 좀 찾아봤는데요.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ICT, 근데 차트들이 암울하네요. 뭐 S트래픽, 얘는 그나마 괜찮고요. 뭐 알티캐스트, SK 네트웍스, 뭐 현대퓨처넷, 이런 좀 현대퓨처넷은 한번 얘네가 뭐 전기차 충전소를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한번 하면서 뉴스 나왔었죠 이때.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도 한번 갔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자리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어서 일단 얘네도 그냥 관심권 정도에만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로봇 사업을 하겠다.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테슬라는 그래도 임팩트가 있으니까요. 로봇 관련주들 볼만한데 얘네들도 일단 차트는 암울합니다. 뭐 로보스타, 뭐 유진로보, 로보로보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차트가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이랑 LG도 못한 뭐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 중에 SM랩이었던가요? 제가 뉴스가 있었는데 맞네요. SM랩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이 이제 뭐 삼성이랑 LG도 못한 양극재 니켈 98%짜리 양극재를 개발했다는 뉴스 있었고 거기 이제 지분 투자한 이력이 있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배열 구간,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튀어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해놓고 다시 땡길지 그냥 단기 이슈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 거의 다 종목들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뽑고 견뎌내고 다시 가는 흐름이 좀 확인되고 나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뉴스는 이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어떤 불확실한 매매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한 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좀 자제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좀 이렇게 짚어드리는 종목 안에서만 좀 매매하시고 그러시는 게 좀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 좋은 장에서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장이 안 좋을수록 철저한 종목 선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종목들 좀 짚어드릴 건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짚어드린 종목들이 무조건 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말도 안 되게 무너지거나 큰 손실을 안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좀 차분히 차분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관심 종목은 저는 서린바이오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요, 이튿날 여기 뭐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오랫동안 준비를 한 티가 딱 나죠. 뽑고 죽이고 이렇게 이제 쌍복 만들어 놓고 또 조정 거쳤다가 이 전고점 매물대를 넘어서는 상한가 뽑았다는 것은 이거는 웬만해서 그냥 죽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다는 건, 그러면은 이거는 눌리기만 해봐라 라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튿날 저희 리딩방에서도 이튿날 여기 아래 꼬리 있죠? 아래 꼬리에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폭등을 했는데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는 좀 익절을 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먹고 일단은 나왔어요. 근데 서린바이오가 금요일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 보자마자 최근에 있었던 다른 한 종목이 생각났거든요. 바로 한국 BNC고요. 요때랑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 앞, 앞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고점 뛰어넘는 상한가 이틀 조정 3일차 뽑았죠. 그리고 상당히 힘도 좋았습니다. 서린바이오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제 뭐 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땡큐하고 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 같은데, 눌림이 안 나오고 요 윗구간에서 좀 놀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서린바이오는 조금 본인이 그래도 실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윗구간으로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조금 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 BNC도 지금 심상치 않다. 장도 안 좋은데 요렇게 뽑고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간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땡겨주고 여기서 쌍복 맞고 떨어질런지, 이렇게 놨다가 또 한번 땡길런지, 얘도 끼가 상당하기 때문에요.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당연히 SK 바이오 사이언스 봐야 되겠고요. 얘도 또 한번 이렇게 충분히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뽑고 거래량 없이 죽이고 뽑고 거래량 없이 죽이는데 저점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일 동안 시장도 안 좋았는데 약간 이제 횡보를 치고 있죠. 반등도 세게 했고. 야,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좀 주가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금 윗구간으로 공략하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눌림을 기다려 보고는 싶지만, 본인이 이제 짧게 좀 잘 손절도 잘 하고 대응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요 윗구간으로 돌파가 일어나도 한번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바닥에서 잘 이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 모아놓고 좀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서린바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급등주들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셀트리온 애들로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좋은 셀트리온 제약 바닥에서 뽑고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니까,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면 얘네들도 탄력 좋게 이런 구간들을 뚫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이제는 슬슬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그 어떤 기대 심리가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애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한가 나왔던 종목 중에 영화테크랑 둘 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신흥 SEC 요 두 종목은 매매 대상으로 충분히 삼어 볼만 하겠죠. 영화테크도 마찬가지로 뽑고 죽여놓고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돌파해 놓은 상황이고, 상한가 뽑고 지금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금요일날 보니까 시간에 엄청나게 장난질 치던데, 뭐 아무튼 먹을 구간은 한 번은 줄 것이다.
그래서 뭐 위로 잡든 눌림에 잡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공략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상 보내고 거리랑 죽이고 별로 한 게 없어서 아무튼 먹을 구간은 한 번은 줄 것이다. 신흥 SE는 뭐 이미 먹을 구간도 다 주고 강했죠. 근데 음 차트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이 상당히 좋아요. 앞산 있고 이 앞산을 넘겨서는 이런 어떤 상한가 가격대도 뭐 엄청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 눌림에 잡건 위로 잡건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일 것이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주들은 뭐 서린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에서 서린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뭐 한국 BNC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영화테크, 신흥 SEC, 거기서 이제 섹터로 넘어가면은 코스모 화학, 이제 단기 과열 이틀째 진행 중이고요. 이제 3일차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다가 근데 단기 과열 동안에 변동성이 없다가 이제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변동성이 발생이 될 건데 위로 발생이 될지 아래로 발생이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이 되겠네요. 이제 내일 뭐 별로 변동성이 없어서 만약에 단기 과열이 풀리게 된다면 풀리는 날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풀리는 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위로 한번 튈 수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만약에 안 좋으면 급락이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 풀리고 당시 시장 흐름 보면서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리게 되면은 뭐 이런 구간 공략해보면 되겠죠. 위로 가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 공략을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뭐 이제 스윙이나 조금 오래 천천히 가지고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눌림의 구간에서 모아 가시면은 뭐 시장이 이제 여기서 더 꺾이지 않고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에코 프로라는 종목도, 요 구간 안에서, 크게, 요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몇몇 이제 게임주들이 좀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날 블록드 이슈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여기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좀 추가 하락하지 않고요. 한 4일간 이렇게 매물 소화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시장이 좀 회복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같이 볼게 게임주들, 네오위즈, 네오위즈도 급등 후에 이제 슬슬 이제 눌림목 자리에 와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일차 요때 봉 한번 뽑고 1일차의 어떤 저점 구간인 요런 구간들, 한 35,000원, 35,000원에서 한 요정도 혹시 눌림 21선까지 눌림이 오면 꽤 괜찮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단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여기 이제 기준선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여기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요 아래 구간으로 좀 매수 타점을 노려볼 것 같고, 시장이 좀 회복이 빨리 되면 여기서 아마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도 여기서 요렇게 이제 기준봉을 좀 뽑아내고 일단은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여기서 요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뽑아줄 수도 있고요. 이제 시장이 좀 꺾이면 여기서 요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정말 지독히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IT 반도체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10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야 이런 식이면은 진짜 계속 졸졸이 타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야 진짜
개미가 많이 들러붙어 있는 종목은 절대 못 오른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진짜 보여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시장의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의 좀 서글픈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어떤 가격대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줄지는 이제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거의 다 온 거는 같은데 안 나오니까.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날 아마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 타이밍을 잘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 잘 좀 옮겨 놓고요. 가장 좀 탄력 좋게 오르는 애들 잘 좀 타게 되면은, 혹시라도 시장이 여기서 뭐 이렇게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밀려버리면 뭐 나가리지만, 만약에 뭐 이쯤에서 반등 바닥 잡고 꾸준히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동안 좀 반도체 종목들이 낙폭이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큰 폭의 또 반등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가장 강한 종목들은 카카오뱅크랑 뭐 크래프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참 덜 받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아무래도 뭐 펀드가 뭐 팔아치울 게 뭐 많이 없어서 그런지, 신규 상장주들이 이럴 때는 또 힘을 좀 잘 발휘한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신규 상장주들의 뭐 전형적인 특징은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그 차익 실현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제 급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떤 좀 고점 징후에서의 뭐 이렇게 장대 음봉 연출이 되면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도 좀 대비를 좀 하시면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참 어려운 장인데요.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안 좋은 장, 뭐 급락장 후에는 또 항상 그만큼 좋은 장이 찾아왔고요. 또 누구나 또 막 좋다 좋다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는 또 뭐 급락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고, 또 급락 후에는 또 급반등이 나오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어떤 반복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게 또 시장이고요. 주식 시장이 언제는 뭐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안 좋았죠. 뭐 이런 어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심하게 받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들도 하나 그냥 내가 항상 겪어내야 되는 어떤 시장의, 주식 시장의 한 흐름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대한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번 조정장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서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조정장이 왔기 때문에 이 조정장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아니면 진짜 계속된 하락 추세로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근거 없는 그냥 희망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요런 어떤 근거 없는 희망만 가지고 계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시고 종목들 그냥 냅두시고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건 상당히 결과치는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